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이로써 3차에 걸친 온라인 개학이 모두 마무리돼서 전국 540만 명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등교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신학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개학한 대상자는 모두 146만여 명으로 앞서 온라인 개학을 한 초중 고등학생까지 모두 540만 명이 온라인으로 남아 등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중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수업이 어려워 EBS TV 방송과 학습 꾸러미를 통해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출결 처리는 담임교사가 학부모들과 개설한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별로 온라인 입학식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안정한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플랫폼인 이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모두 로그인이 지연되거나 학습 동영상을 볼 때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이후 오늘 최대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말에도 서버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서버 증설과 안정화 작업을 병행하는 한편 단방향 동영상 학습의 경우 최대한 접속을 분산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교 개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서 감염 전문가들이나 이제 중대본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개학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학원과 교회 등 밀집 시설도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는 전제 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고 필수적인 자격 채용 시험도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보도에 신수빈 기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친 시민들은 흐리고 궂은 날씨인데도 야외를 찾았습니다. 가끔 답답하니까 이렇게 운동 삼아 산책하는 정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회적 피로도와 경제적 침체를 감안해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등 황금 연휴 기간도 거리 두기 연장에 포함됩니다. 학원, 유흥업소 등 4대 밀집 시설에 내려졌던 운영 중단 권고는 운영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같은 실외 공공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필수적인 자격, 채용 시험도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프로야구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외 스포츠의 경우 무관중으로 경기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일상의 회복이 결코 거리 두기에 대한 방심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정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정발해 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 다소 완화된 거리 두기를 잘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생활 속 거리 두기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집단이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단 매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 등을 집중 점검해 사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차를 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승차 예배 등 종교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속속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열체크하겠습니다.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썼지만 이달 들어선 승차 예배를 위한 공간이 됐습니다. 교인들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연단위에서 말하는 목사의 설교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 주택가를 고려해 스피커 사용은 자제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애인이랑 영상통화만 하다가 이렇게라도 유리창 너머라도 만날 수 있는 거, 그 정도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승차 예배를 할 여건이 안 되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 단체 통화를 이용해서 다 함께 예배를 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잘 들리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다른 대형교회에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자체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또 정부 차원에서 부담도 스럽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는 4주째 현장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에 거듭된 고발이 있었지만 어제도 900명이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쓰신 거는 여전하시고 다른 신도들은 다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사를 중단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부 발표를 더 지켜보기로 했고, 조계종은 법회를 다시 열지 이르면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의에 본격 들어갑니다. 이 총선 전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는데 선거 뒤 조금 다른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현 기자입니다.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던 여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담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압승한 민주당, 곧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을 하도록. 이달 안에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중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정부가 제출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3조 5천억 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기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일단 재정 여력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어제 저녁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추가 추경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기존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회가 2차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증액을 합의할 경우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통합당의 내부 기류 변화입니다. 조금 좀 살펴보려고요. 내용들을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특히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최근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어제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에도 사망자 2명 더 늘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236명입니다. 확진자 모두 1,661명인데요. 이 중에서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8,000명을 넘어서서 전체 75% 정도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 늘었는데요.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18일 이후 61일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건 방역 당국이 목표로 한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으로 나온 날인데요. 지금 열흘 넘게 유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영향도 감안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격리 해제 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재양성자가 늘고 있는 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79건인데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20대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5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치료 후에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8명 중에서 5명은 해외 유입이었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각각 2명씩인데요. 해외 유입이 각 1명씩 나왔고요. 공항의 검역 과정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와 다르게 지금 해외 상황이 좋지 않죠?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별로 살펴봤을 때 가파른 상승폭은 일단 이달 들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8만여 명 안팎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봤을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유럽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미국 등 미주 국가의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아래쪽으로 보이는 파란색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 등지의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하루 5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경우 확진자 증가 폭은 줄었지만 하루 2만여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당권을 두고 내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 이 말. 재창당의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문제는 누가 할 거냐인데 당장 김종인이냐 아니냐가 논란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심재철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을 지지합니다. 장제원 의원, 홍준표 전 대표 등도 전당대회가 급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 전권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김종인 위원장만큼 국민들로부터 경제 문제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인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반발 기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로 당 지도부를 서둘러 선출하자는 건데 김태흠, 조경태 의원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입니다.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 운영을 맡기고 당의 미래를 맡기는 나약하고 줏대 없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당선자 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물론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일정 모두 당선자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여는데 지도부 구성뿐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참패의 원인 등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8주 동안 중단됐던 병역 판정 검사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병무청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접수하며 14일 이내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설 방문자,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 1개월 이내인 사람 등은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7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의회가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법안을 이번 주 초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360조 원 규모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일부 주가 이번 주부터 봉쇄 완화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지사들은 대규모 코로나 진단 검사가 우선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법안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360조 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We're very close to a deal today, and I'm hopeful that we can get that done. We work together in a bipartisan way, springing from that and making it more effective and stronger. 앞서 42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 대출 자금은 2주 만에 소진됐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야는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를 놓고 열흘 넘게 맞섰지만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예산 법안이 이번 주 초 상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7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텍사스와 버몬트주 등 일부 주는 이번 주부터 봉쇄 완화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들은 경제활동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핵심은 코로나 검사 역량 확보와 확진자 동선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tates have to do what they have to step up on testing,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to step up on testing.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불량 진단키트를 양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CDC의 진단키트가 정제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CDC가 검사 장비를 제조할 때 자체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말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편지도 보낸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승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했지만 편지를 받은 시점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먼저 언급하며 따뜻한 편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친서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문 대통령에게 미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언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어젯밤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오고 간 친서들에 대해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무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국 지도부의 의도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도자들 사이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며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지난달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을 친서를 통해 전달한 사실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시중은행에 수입 신용장 인수 불가 통지물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 교육에 대한 준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 시중은행이 지난주 이란 은행에 보낸 통지문을 이란 보건부 자한프루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이 통지문에는 국제 제재 때문에 수입 신용장을 인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산 진단키트 53억 원어치를 수입하겠다며 지급 결제 준비를 의뢰했지만 한국 시중은행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자한프루 대변인은 미국의 범죄적인 압박 때문에 인도적 거래까지 막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이란과의 인도적 물품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수입 신용장 방식에 대한 규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이란 한국 대사관 측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이란 인도적 교역은 수입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신환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라서 이번에 공개된 은행 통지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진단키트 수출은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 2천여 명, 사망은 5,100여 명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주문이 몰리면서 택배업자들이 배송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생협 배송센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이 몰려들어 보관 장소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식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냉동고가 항상 가득 차 있어 냉동고에 넣지 못하는 식품은 임시 방편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합니다. この冷凍が溢れ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です。 가장 일이 많아진 사람은 주문 상품을 가정별로 분류하는 작업자들인데요. 담당 직원은 출근 시간을 2시간 정도 앞당겨야 겨우 물량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今だと3時過ぎです。定時が5時15分なんですけど。 또 혼자서 하던 배송 트럭 운전은 2인 1조로 바뀌었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집까지 물건을 운반해야 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둘이 나눠서 해야 제 시간에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택배업체 측은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만 주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꽃시장의 판매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 판매 위주였던 영업 방식이 온라인 판매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둥성 광저우의 링난 꽃도매 시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때 문을 닫았다 지난 2월 말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주문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미와 백합도 예년보다 값이 30-40%나 떨어졌습니다. 주문량이 예년의 20-30% 수준에 머물자 상인들은 온라인으로 판매 플랫폼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往年同期增长个30%以上，线上那部分主要现在直播也在做。 링난 꽃도매 시장은 오는 6월 말 시장 전체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위주의 단순한 꽃 도매 시장에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홍보도 하고 주문도 받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해안도시 에트르타. 말을 탄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동 제한령을 위반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말을 타고 순찰 중입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 이름과 거주지, 생년월일과 외출 목적이 명시된 이동 증명서를 지참해 경찰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Il y a des gens qui font preuve de civisme, mais d'autres pas du tout. On rencontre encore des promeneurs, des gens qui, au bout de 15 jours, 3 semaines, un peu plus de confinement. 대서양변에 위치한 이곳 에트르타는 해변과 해안 절벽의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날이 따뜻해지자 산책이나 조깅을 하러 해변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 경찰들이 말을 타고 해안 20km를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면 걷거나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시야가 좋아지고 접근도 쉽다고 하는데요. C'est d'être à cheval parce qu'on voit beaucoup plus loin que si nous étions à pied. Donc on a une vue beaucoup plus lointaine, donc on est à 2,50 m au moins du sol, donc on voit assez loin. 프랑스 정부는 경찰에 이동 제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완벽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은 환자에게는 무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으니 환자는 의료진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자신의 이름을 써놓은 웃는 얼굴 사진을 가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자그마한 배려입니다. Make your patient smile. They're going through hell right now. 의료진의 얼굴 사진을 붙이는 건 5년 전 사진가 메리가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 사진을 찍은 겁니다. They loved seeing who was inside the suits.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한 응급실 의사의 경우 사진 대신 미남 배우 조지 클루니 얼굴 마스크를 쓰고 진료해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다 보니까 입을 보면서 소통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한 청각재활센터가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 기법을 배워와 청각장애인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노준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한 청각재활센터. 조심스레 투명 소재를 자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여념 없습니다. 마스크 제작이 한창입니다. 자세히 보면 KF94 마스크의 입을 감싼 부분을 투명 소재로 대신해 입모양이 훤히 보이는 청각장애인용 마스크입니다. 필터 기능이 이제 문제가 없도록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난청자들에게 실제 효과가 있을까? 생활 속 단어 테스트를 해보니 투명 마스크를 꼈을 때 30% 가까이 더 맞췄습니다. 제가 듣기가 괜찮아요. 입을 보고 또 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잘 들립니다. 예. 청각학 박사인 박성일 센터장은 이 투명 마스크를 처음 제작한 미국의 한 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낀 의료진도 안전하고 청각 장애인들도 소통이 편해져 일석이조였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법을 익힌 후 마스크를 가져오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투명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 보청기 착용하신 분들도 이렇게 좀 대화를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청각재활센터는 사회복지사나 청능사 등 투명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따뜻했다, 쌀쌀했다,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차차 내려가 이번 주는 평년 이맘때보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특히 수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3도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게다가 강원 산지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내륙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데다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오후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동부 내륙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또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밀려들면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좋음 내지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4도, 대전이 16도, 전주와 광주, 안동이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